네, 바로 두 번째 안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안건이 핵심 주제입니다. 또 많은 당원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저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가량 혹은 또 조금 더 짧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당원 중심 정당 혁신에 관한 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 네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또 저희가 사전에 이제 링크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 문자나 아마 텔레그램 이런 데다가요. 거기서 받은 그 의견지를 토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몇몇 말씀을 좀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토론을 이끌어 주실 토론자 네 분, 한 분은 못 오신 사정이 못 오시고요.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그다음에 안태준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더민주혁신회의의 조상호 변호사님, 그리고 박시영 TV 대표의 박시영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첫 번째 발제 부탁드립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기회에 이런저런 말씀을 조금 깊게 나누던 중에 한 세 가지 기억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하나의 페이지로 기록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당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종래에 우리가 당내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철학적인 관점의 문제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의 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DJ가 얘기했던 행동하는 양심, 개인, 노무현이 이야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집단, 그리고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정치 조직으로서의 정당, 조직,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 이 네 가지가 촛불이라는 것을 경험한 한국 역사의 오늘 현 시점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촛불이 정당 안에 들어와 있다. 그냥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앞으로 당원이 2배가 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대표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당원이 많이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세 가지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정보라는 것은 회의와 자료의 공개를 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의총을 할 때마다 굉장히 여러 번 의총의 대부분을 공개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략 전술 내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국회에서의 상임이나 소위를 고기하는 마당에 정치인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이야기 못할 얘기를 의원들 간에 얘기 못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근본적으로는 고민해야 될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큰 당원 주권이라는 원칙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직접 민주주의로 갈 거냐, 간접 민주주의로 갈 거냐, 직접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중우정치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양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직접 간접 주구 수기를 다 넘어서 한국 현실의 한국 대규모 정당에서 필요한 우리의 새로운 길을 창조해내는 대규모 수기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실험의 길로 가고 있다. 길은 정해져 있는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사례를 제도화해야 한다. 제가 제기했던 10% 룰은 10% 이상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논의를 제기한 것이고 20%가 될지 30%가 될지 당연히 논의해야 하지만 반영하자라는 원칙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제기했던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마 제기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별로 많이 관심 없으실 텐데 우리 당규 2호의 27조를 보면 당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당원자치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몇 해 전에 고민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흥미롭게도 우리의 당원자치회는 시도당에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종교, 스포츠 영역에 국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연 지역당과 지구당의 반영이 도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나 현재 있는 틀 내에서도 저는 시도당 차원에서의 정책 당원 자치회의 도입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이번 시기에 반영하고, 그것이 왜냐? 현실적으로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의 상당수가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지만 지역 정치의 관여의 의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과도적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회의의 공개 문제, 지속 격신의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의 주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에 들어온 이후에 소위 당권파라는 개념의 주류에 가까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멀리 있었던 적도 있었고 아예 끼지 못했던 적도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주류라는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 배웠던 정치의 원칙이 그거였습니다. 당의 주류란 당권파에 속하거나 현재의 당의 지도부나 당권파들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누가 지도자이고 지도부인가에 상관없이 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주류이다. 그것이 주류 정신이고, 그런 주류 정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저는 이 당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정치인과 당원들이 이끌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그 주류 정신을 갖는 것이 상층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이 당의 주권자인 당원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래와 달리 계파의 존재 현식이 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걸 읽어내야 합니다. 아까 이재명 시대를 준비한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대와 당원 주권 시대는 지금 접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운명적으로 당원 주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의 집권 준비와,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 집권할 시기와 이재명 시대 당원 주권 시대는 같이 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이 혁신회의가 명멸했던 수많은 상층 계파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권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수많은 세계적인 성공했던 진보적인 정당들이 그랬듯이 이 혁신회의의 가장 밑에 있는 젊은 당원들이 여기서 학습하고 당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당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러한 것을 10년 후, 20년 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최초로 우리 당내에서 당의 의원단과 대중들이 함께 결합한, 아까 외곽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당내 학습 조직의 새로운 하나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